화관법상에는 안전진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산안법상에는 정확히 말하면 안전보건진단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FA 제2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컨텐츠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화관법상의 안전진단이 있고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진단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산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줄임말이고 화관법이라는 것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안전진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환경 그리고 환경안전 ESH 분야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산안법하고 이제 환경부법이 되겠죠. 환경부 소관의 화학물질관리법, 사람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두 가지 대표 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굳이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끼워 넣는다면은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되겠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그런 비중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산안법하고 화관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4년이 도래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 현업에서 안전관리자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은 외부 기관에서 이제 안전환경 업무를 하시든지 안전환경 쪽에 또 관심을 갖고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안전환경 쪽은 이 분야는 정말로 블루오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변화는 있겠지만은 안전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론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요즘에 뭐 최신 트렌드가 AI잖아요.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현장에서 필드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직종을 바로 저는 안전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은 늘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늘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산업안전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안전 분야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 배우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이 거북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호기심을 가지고 배워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싶습니다. 마인드를 바꾸면은 물론 생계를 위해서 처음에는 일로 시작을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게 무의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런 단계가 오면 이제 사명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돈이 아니고 한 단계 높은 그런 자아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부여가 되는 단계가 오는데 그 단계가 오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단계로 진입하기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시간이 5년 걸릴 수 있고 10년 걸릴 수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머물러 있어야만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기회를 낚아채면 되는데 그 기회도 준비된 자가 낚아채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 맹목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릴 수가 없다. 다만 깨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산업 안전 분야에 대해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안전 그리고 환경 안전 이 분야를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파트긴 하지만은 사실 한 파트를 60% 70% 이상을 아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내가 설립을 하겠다 하면은 지칩니다. 할 수가 없고요. 매일 꾸준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강의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자격증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험서나 관련 책들을 공부하시든지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맞게 꾸준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만 시간 법칙이라고 있죠. 한 분야의 전문가 상위 1% 10%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저도 물론 읽었습니다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1만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고 1만 시간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들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자도 마치 이게 1만 시간을 다 채우면 전문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서 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만 시간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1만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기울였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을 하더라도 5000시간을 하더라도 그 노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전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단순히 1만 시간은 상징적인 시간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누락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하라. 모든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동시에 특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다. 톨스토이. 자, 안전보건 진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안전보건 진단. 오늘 주제 무슨 법이라고 했죠? 항상 포인트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컨텐츠를 귀로만 들을 수도 있고 뭐 눈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지를 기준을 확실히 잡으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제47조의 기준으로 안전보건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강제적이지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동적이지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법 내용을 기억을 하시라. 그래서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통해서 잠재 유해 위험성과 유해 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안전진단하는 목적이다. 자, 그래서 산안법상 안전보건진단은 자, 명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전진단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정확한 것은 안전보건진단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그렇죠? 산안법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우리가 흔히 안전진단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화관법상에는 안전진단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산안법상에는 정확히 말하면은 안전보건진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칭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보건진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명령진단이 있어요. 명령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율진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명령진단인데 이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사업주가. 즉 쉽게 말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누가 주체가 되죠? 자, 고용노동부죠. 고용노동부라 함은 산재 예방 지독 세부적인 책임 부서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점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즉 사법권이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왔는데 상당히 불량하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처해 있다. 그러면은 명령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강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명령 진단이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율 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게 아닌데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사업주가 예산을 투입해서 팀을 꾸려서 외부 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율 진단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용 자체도 그렇고 사실 안전관리 팀이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없는데 굳이 이거를 외부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돈하고 시간하고 비용 그리고 진단 받는다는 게 끝이 아니죠. 이거를 개선을 해야죠. 만약에 잘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혹시 우리가 못 보는 위험에 대해서 외부 기관을 통해서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전문가가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그 점검할 수 있도록 진단해주면은 외부 전문가하고 우리 사업장의 입장하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간과해왔던 뭐 A라는 문제점을 이 B라는 외부 컨설턴트는 위험하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은 문서로 남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설비를 개선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 진단은 대기업이나 일정 규모의 기업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는 하는 사업장이 드물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 진단을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이나 붕괴, 화재 폭발, 위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포인트는 이겁니다. 현저히 높은 사업장입니다.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진단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은 진단 기관이 있겠죠. 거기다 신청을 해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령 진단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혹은 특별 점검을 통해서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사업장 이제 패트롤 할 거 아니에요. 서류도 점검하고 현장도 보는데 주로 이제 서류를 통해서 진단을 명하는 경우는 없고 현장이 이제 엉망인 경우가 많죠. 뭐 누출 물질도 새고 있고 예를 들어서 탱크가 크랙이 가서 어느 정도의 붕괴가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왔고 그리고 바스러지고 있고 어느 순간에 이게 콜랩싱 될 수도 있잖아요. 즉 붕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상황을 보고 넘어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본인들도 책임감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서류적인 것은 물론 틀렸다거나 미비한 것은 구두상으로라도 준비를 해놓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현장은 다르잖아요.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게 현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명령을 진단 받으면은 안전보건 진단 기관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안전보건 진단 기관은 지정된 기관입니다. 일정 규모의 법인을 통해서 안전보건 진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당연히 진단을 실시를 하면은 협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하면은 안 됩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하게 되면은 명령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진단을 받은 후에 결과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한부를 더 제작해서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대해 제출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산안법 시행령에 보시면 별표 14에 보시면요, 안전보건 진단의 종류 및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종류는 총 3가지입니다. 종합적으로 하는 진단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고 보건진단으로 파트가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종합진단이 있습니다. 종합진단은 크게는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먼저 보겠죠. 진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서류부터 보고 나머지 이제 현장하고 적정한지 일치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 발생 원인,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하거나 큰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생한 건수를 보겠죠. 우리 사업장에서 3년 이내에 산업재해나 뭐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느냐, 이런 케이스를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진단은 말 그대로 브로드하게 전체적인 서류나 모든 것들을 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가 필요하다. 만약에 사업장에서 종합진단을 명령을 받으면은 이 관한 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돼요. 다 준비를 하시고 제출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종합진단 위에 봤죠. 거기에서 2호, 3호, 4호, 감옥에서 마모까지, 그리고 5호 중 안전 관련 사항만 봅니다. 그러니까 종합진단은 전체적인 사항이라면은 안전진단은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단은 당연히 그 중에서도 보건에 해당되는 사항만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안전보건진단 문의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보건 명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전보건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물어보셔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율진단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예산도 있고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도 반영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안전진단을 자율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 굉장히 안전의식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죠. 비용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 사업주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죠. 이 자율적인 안전진단은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자체 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점검기간이 언젠가는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 해당 서류를 보여줘도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안전진단도 할 정도니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진단은 고용노동부 지정기관에서만 실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